안녕하세요. 저는 안영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예. 카페에서는 불타는 청춘, 청춘. 청춘이시고 조합뿐만 아니라 이전에 카페 시작부터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돼주시고 지금도 힘이 되어주고 계신 안영민님과 함께 좀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좀 담기 위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고요. 저희가 조합을 작년 2월 22일에 창립 총회를 했더라고요. 벌써 그러니까 1년 됐네요, 그죠? 예. 벌써 1년이 돼서 1년 동안에 좀 어떤 일들이 있어 왔고 또 올해 한 2달 벌써 한 달이 넘어가서 뭐 2월이긴 한데 올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좀 짤막하게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다시 앉았고요. 그럼 현재 그 조합원 수는 35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회원이라고 해서 후원회원이 많죠. 예. 후원회원은 이제 연회비를 납부해 주시는 후원회원분도 계시고 월회비를 납부해 주시는 후원회원분도 계시고 그리고 번역으로 또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분들이 숫자가 어제 날짜 기준으로 하니까 딱 100명이더라고요. 100분. 그래서 이제 조합원과 후원회원을 합치면 지금 현재 135명 인 상황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인원인데 이렇게 도움을 주신 분들께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덕분에 저희가 이런저런 뭐 교육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단 저희가 했던 사업들을 간략하게 좀 시간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 올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학생 선수 인권보호 캠페인이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매주 한 번씩 한 2주에 한 번 정도 카드 뉴스 같은 형태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저희 그 조합의 모태가 되는 카페 그리고 코치라운드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캠페인 활동들을 계속 했었고요. 그때 이제 한국 방정환 재단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카드 뉴스 제작이라든가 홍보 활동에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방정환 재단 사무총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4월달에 저희가 서원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스포츠 사회적 기업 창업 보육 과정에 선정이 됐어요. 창업 보육 과정에 참여하면서 저희가 지원금을 한 3천만 원 정도 받게 돼서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었죠. 일단 이런 캠페인 부스 같은 실수해도 괜찮아 같은 후디 같은 것도 티셔츠, 에코백 같은 것도 제작비로 충당할 수 있었고 저희가 이후에 말씀드릴 격월간 우리하고 그거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요. 등등의 아주 저희 그리고 이 사무 공간 임대료 원래 이 공간도 이 작은 한 10명 안팎의 소모임들을 좀 많이 선수들 지도자분들 학부모분들 이렇게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러지는 못했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이런 촬영 공간 내지는 저 혼자 라면 끓여 먹는 거 그렇죠. 밖에는 잘 사용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런 임대료 지원도 좀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 선정된 게 저희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됐었습니다. 저 작년에 그 덕분에 저희가 이제 겨울간 우리하고도 참관할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거죠. 작년에 이제 그런 지원금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어쨌든 135명의 조합원 후원회원을 기반으로 그다음에 우리 카페나 또 겨울간 우리 야구에 후원성 광고를 해주시는 그런 분들의 힘을 다시 모아가지고 또 새로 1년 사업을 좀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래도 작년 1년 이렇게 버틴 거 생각하면은 참 신기합니다. 사실은 아무리 기반이 없잖아요.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그 조합원들이나 후원회원들의 십시일반 한 달에 10,000원씩 20,000원씩 또 어떤 분들은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후원금 내주신 분도 있고 또 이 프로야구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만 원씩 이렇게 딱 쾌척을 해주는 그런 분들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1년 동안
지금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이 작은 협동조합, 사실 이제 상근 직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최승표 대표님이 매일 사무실에 나오지만은 또 대외 활동이나 협동조합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만은 여기 상근에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사무 운영을 꾸려나가는 직원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1년간 이렇게 잘 버텨왔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이제 1년을 또 가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걱정도 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올해는 뭐 나라 전체 아니면 인류 전체가 그렇죠. 사실은 네. 올해 어떻게 살아내나 다들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희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실수해도 괜찮아 이런 캠페인을 한 저희가 7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연중 늘 진행했던 게 이제 온 오프라인으로 이제 몇 가지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 그렇죠. 진행을 했었죠. 사실 카페에서 뭐 조금씩 했던 오프라인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선수 지도자 학부모들 대상으로 좀 다양하게 생각을 했었고, 또 조금 좀 규모가 있는 행사들도 원래는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그 교육 관련된 행사들은 거의 한 반의 반도 진행을 사실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온라인으로 좀 몇 가지 프로그램들, 뭐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뭐 프로 코치님들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프로그램들 좀 진행했었고, 온라인으로 몇 가지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온라인 야구 관련된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전달하고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얻고 경험을 쌓는 정도로 작년에는 그렇게 지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저 윈터 클리닉이라고 해서 온라인 기반으로 이제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가지고 주말마다 이렇게 또 진행을 하게 됐고, 아마 올해도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프라인으로는 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게 참 많이 아쉬운 게, 저희가 이제 우리 아이는 야구 선수 카페 시절에 보면은 또 방학 때나 동계 때 그 오프라인 행사, 학부모 아카데미나 아니면은 야구 지도자들 초청해서 이제 강연을 하거나 이런 이제 오프라인 행사들이 여러 차례 있었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이제 오프라인 행사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부모님들이 남아서 이제 뒤풀이하면서 또 많은 이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도 좀 공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없었다는 게 많이 아쉽고, 올해도 어떻게 좀 상황이 좋아져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이제 오프라인 행사를 하면서 그런 이제 정보 교류나 뒷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글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뭐 백신을 맞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게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필요한 이제 정보나 교육 내용을 공유하고, 또 그 자리에서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묻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어쨌든 최대한 많이 좀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연중으로 계속 운영되었던 게 이제 우리 야구 스토어. 기존에는 네.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 몇 가지 물품들 좀 우리 조합의 취지에 맞는 필요하지만 없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주로 수입품들이 많았는데요. 뭐 제이밴드라든지 벡터볼이라든지 뭐 야구 소년 플레이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얹었는데, 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요거를 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인력적인 면이나 관리 면이나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작년 12월부터는 이거를 외부에 좀 뭐 대행 관리 판매 이걸 대행을 좀 맡긴 상태입니다.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합의 어떤 재정에 좀 상당 부분을 도움을 줬던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조합 회원분들이나 후원 회원분들이 달달이 내주시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내주시는 회비들, 그리고 스토어에서 팔리는 어떤 수익,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저희 교육은 뭐 교육 프로그램 대부분이 참가비가 뭐 10,000원, 20,000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돌려도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나지 그렇죠. 않거든요. 거기서 발생되는 뭐 수입,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광고였어요. 저희 카페 광고, 그리고 겨울간 우리야구 지명 광고를 해주시는 분들이 레슨장이나 아카데미, 피트니스 센터 이런 쪽인데 다들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영업을 못하고 어려워서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이분들한테 좀 그동안 광고로 저희 카페들을 많이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좀 광고비 안 받고 광고를 할 수 있는 좀 기간을 좀 부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광고가 굉장히 부쩍 많이 올라왔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또 다시 살아나고 영업이 또 잘 되고 해야 또 저희 카페나 조합이나 또 저희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배려를 좀 해드린 측면이 있고 뭐 이거는 올해에도 광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지 판단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 공익 사업 중에 이제 지원 사업이나 후원 사업 이런 것들 좀 하고 싶었는데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일단 저희가 이것저것 해나가기가 너무 벅찬 바람에 조그만 금액이라도 좀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야구부나 선수나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는데 그걸 하질 못해서 조금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저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캠페인. 최근에 어쨌든 이 운동부 폭력 이런 부분이 야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타 종목까지 이제 확대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야구부 폭력은 이제 그만이라는 주제로 그 학생 야구 선수 인권 보호 캠페인을 꾸준히 벌여 나간 것들 물론 그게 어느 만큼 이제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제 사회적 여론 이제 어쨌든 운동부 그러면은 애들이 맞고 그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인식들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조차도 이제는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현명하게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조금은 그래도 일정한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스토어 얘기했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우리 야구 협동조합에서 소개한 이렇게 물품 중에서 제이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이제 현장에서 학생 야구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 하는 거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야구소년 플레이북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훈련 일지죠. 아이들이 하루하루 자기가 훈련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일기처럼 이제 기록하고 그게 저희 아이도 보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 썼던 그 훈련 일지를 보면서 또 많이 이렇게 되돌아보고 회고하고 뭐가 부족했을 때 거기에서 이게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훈련 일지를 써야 된다. 그리고 그 훈련 일지를 쓴다면은 야구소년 플레이북이 그래도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도 알차게 잘 만들어 놓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서 보면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정도는 정말 이제 우리하고 협동조합에서 아직 히트 상품이다.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이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이제 상품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뭐니 해도 작년에 했던 일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하고 컨벤션이죠, 그죠? 우리가 겁도 없이 컨벤션 얘기를 안 했고 겁도 없이 그냥 달려들어서 그냥 했던 사업.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학생 야구나 프로 야구나 이런 걸 통틀어 가지고 야구를 주제로 해서 다양한 이제 야구계에 있는 지도자나 야구계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소통하고 공감하고 토론하고 또 이것을 학생 선수들에게 널리 알려나가는 그런 취지의 컨벤션이 최초의 시도였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한 한계는 있었지만은 상당히 이제 의미 있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알찬 성과를 낳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사실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 그래도 코치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런 덕담을 좀 많이 들었죠. 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런 코치들이 모이는 어떤 컨퍼런스라든가 그렇죠. 어떤 모임들이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모이는 게 가능하구나 해서 그리고 오신 분들끼리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면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뒤에서 그래서 원래 컨벤션이라는 게 강의는 그냥 낚싯밥이고 원래 모여가지고 강의 그렇죠. 땡땡이 치고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친교를 나누는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서로 교류하고 코치들끼리 또 코치와 또 비즈니스하는 분끼리 또 뭐 장비 업체에서는 또 새로운 장비들도 좀 소개하고 코치님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도 묻기도 하고 코치뿐만 아니라 뭐 야구에 관심 있는 뭐 어떤 뭐 구단의 프로구단의 스태프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또 코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얘기 듣고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좀 웅성웅성 왁자지껄 하면 제일 좋은데 이제 그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진 못했는데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이제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코치님들도 작년에는 아마 보시고 왜 이렇게 단독 강연은 없고 3명씩 4명씩 그룹 지어서 하는 세션들밖에 없을까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이 혹시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코치님들이 혼자 무대에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셨거든요. 우리 문화가 아직까지는 코치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야 네가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그렇게 떠들고 다녀. 코치들도 위에 나보다 어르신 수석 코치님도 계시고 뭐 나이 많은 코치님도 계시고 감독님도 계시고 우리가 좀 이런 문화 때문에 좀 뭐 목소리를 자기 표현을 하는 게 좀 어려운 물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올해는 그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코치님들을 그런 식으로 좀 섭외를 많이 했거든요. 작년에는 그냥 같이 대화하듯이. 근데 하시고 나서 이제 다들 좀 막 충분히 얘기하지 그렇죠. 못한 그런 아쉬움 같은 걸 많이 아쉬움과 느끼셔서 그다음 또 자신감도 생기는 거죠. 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하는 자기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보신 다른 코치님들도 음. 많이 내년에는 이렇게 한 꼭지 얘기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나타나고 계시고 하는 거 보면은 내년에는 조금 더 좀 다양한 라인업과 주제를 가지고 컨벤션을 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럼 컨벤션이 올해 2021년도 12월로 또 예정될 텐데 네. 올해 이제 우리하고 협동조합에서 준비하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된다고 그렇죠. 봐야겠죠. 예. 네. 작년 컨벤션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거 딱 하나가 딱 아쉬웠는데 이게 뭐냐면 그 초중고등학교 리틀 아마추어 감독 코치님들 참여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였을까 저 스스로도 반성해보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올해 컨벤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좀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뭐 몇 가지 짐작되는 이유들이 좀 있긴 한데 그건 그거를 뭐 핑계 삼으면 안 될 것 같고 최대한 많은 아마추어 감독 코치님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여튼 만들려고 올해는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단순하게 강연뿐만 아니라 이제 부스 같은 것도 좀 설치를 해서 물론 이제 코로나가 뭐 최소한 한 1단계 미만으로 내려와야 그렇죠. 이건 아마 네. 가능한 환경일 텐데요. 부스 같은 것도 설치하고 좀 사전에 한 여름부터 계획도 좀 세워서 스케줄링 해가지고 좀 후원사도 작년에는 이제 사실 이 부분에서 또 고마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저희 조합에 참여하고 계시는 조합원 후원회원분께서 후원사를 많이 연결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후원사 입장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뭐 저나 저희 조합에 이렇게 선뜻 10만 원 단위, 뭐 100만 원 단위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게 참 감사하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세상이. 그래서 올해도 뭐 이런 컨벤션 후원 저희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좀 이상적인 형태의 컨벤션이 되려 그러면 한 소요 예산이 최소한 5천만 원 정도는 필요하더라고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사비도 좀 이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막 후려쳐서 뭐 차비만 줬죠 뭐. 예.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예. 정말 이게 협동조합 우리하고 협동조합이 어렵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거의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차비만 드리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제가 차마 그럴 수는 없어서 그래도 조금씩은 이렇게 챙겨 드렸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1,000만 원 조금 넘는 비용밖에 어떻게 보면 온라인이다 보니까 비용 자체는 좀 덜 그렇죠. 예. 들었고 강사비도 많이 지출되지 않아서 정말 딱 그 후원금과 지출이 딱 매칭되는 수준으로 진행됐던 것 같은데 올해는 한 비용은 한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기서 수익도 좀 한 1, 2천만 원 정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컨벤션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올해는 올 초에 윈터 클리닉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끝나는데 네. 윈터 클리닉이라고 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이거는 윈터 클리닉이 끝나도 주말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이건 좀 그렇죠. 이뭐 좀 도움이 상시적인 되겠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홈런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죠. 윈터 네. 클리닉 그 제목을 홈런, 집에서 배운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단체 훈련이 여의치 않고 집에서 이제 홈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그에 맞게 좀 저희들이 지도자들이나 뭐 야구 관련된 분들 또 부모님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 영양이나 어떤 뭐 수면이나 이런 걸 주제로 해가지고 강의 계획을 짜가지고 이제 오픈을 했는데 처음 후다닥 뭐 저희가 작년에 했던 일 대부분이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후다닥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진행한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이 연중 그러니까 방학 때뿐만 아니라 개학하고 난 3월부터도 필요하다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고 이제 캠페인도 올해는 작년에 이제 두번 폭력에 했죠, 관한 저희가. 거, 예. 폭력에 관한 거, 폭력하고 실수해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예. 했다 그러면 올해도 하나는 좀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을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지도자가 됐든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이슈가 되는 것들을 하나 잡아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학부모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운동부, 뭐 야구부, 뭐 어떤를 떠올릴 때 많이 이렇게 떠올리는 게 어떤 권위적이고 어떤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지도자, 갑질을 하는 지도자, 그리고 항상 뭔가 피해를 당하고 말도 못하고 침묵을 강요당하는 학부모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갑질을 하는 지도자와 피해를 당하고 있는 학부모로 가를 수 없다라는 건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학부모들의 어떤 자기 자녀만을 생각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말과 행동으로부터 기인하는 경우도 많고 지도자들의 어떤 그 관행들도 그런 학부모들의 어떤 지지 뒷받침 속에서 계속 유지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그런 어떤 학부모들의 어떤 부적절한 우리 스포츠 문화, 학교 운동부 문화에서 좀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들인지 한번 하나하나씩 끄집어내고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어떤 캠페인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사실은 그 운동부 내에 여러 가지 폭력적인 문화, 갑질 문화, 뭐 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문화 이런 걸 이제 뛰어넘어서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즐거운 그런 이제 문화적인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지도자도 바뀌어야 되고 또 학부모도 바뀌어야 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바뀌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폭력 문화나 뭐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요즘 뭐 한참 이제 학폭, 운동부 학폭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또 사회적인 어떤 지탄을 받고 있고 하는데 그게 과연 그 폭력을 행사한 그 아이들만의 문제인가? 오히려 그 근원을 들여다 보면은 결국 지도자와 학부모의 문제도 있지 않는가? 지도자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이제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지도자들의 어떤 폭력적인 행위, 인권 침해적인 어떤 지도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환기시켜주고 견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자리가 잡혀 나가는 것 같아요.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 그것이 드러나면은 바로 이제 퇴출당하는 이런 이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와 풍토가 자리 잡혀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좀 저희들 스스로를 학부모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고 좀 겸허하게 좀 반성하고 또 이런 이제 운동부를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고민하고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캠페인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올해 교육 중에서 좀 크게 관심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지도자분들 대상으로 특히나 학생 야구 지도자분들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뭐 교육이란 이름 붙이기는 좀 그렇고요. 하나는 코칭 언어에 관련된 교육이고요. 또 하나는 회복적 생활 교육에 관한 겁니다. 회복 후자부터 말씀드리면 회복적 생활 교육은 학교 폭력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도 이슈가 돼서 제가 이제 그 회복적 정의, 회복적 생활 교육 그의 어떤 개념에 입각해 가지고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평화교육훈련원의 소장님, 부소장님하고 인터뷰한 영상이 아마 저희 우리 야구 유튜브에 7편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올라가 있는데 물론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교 폭력에 관한 이슈들이 어느 하나의 이유 갖고 벌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근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접근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저는 이 회복적 생활교육의 접근법이 특히나 이제 지도자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굉장히 그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타 어떤 제도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전반적인 어떤 문화, 의식 수준을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회복적 생활교육, 회복적 정의의 개념들이 조금 더 널리 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영상을 좀 더 주의 있게 보시면 이해가 좀 좋으실 텐데 이게 결국은 책임을 가르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수들에게 그렇죠. 처벌이 아니라 너 이런 잘못을 하면 이런 벌을 받게 되니까 넌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 말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선수들이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한 어떤 책임을 올바르게 지고 하는 어떤 진짜 진정한 책임감을 좀 배우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책임을 진다는 그러니까 처벌을 받는 걸 책임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선수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게 저는 그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학교 폭력이 됐든 하여튼 사소한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 감독 코치님들이 이 상황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이 아이들이 뭐 야구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기꺼이 책임지는 태도를 전 함양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거 가지고 너무 오랜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접근법들을 좀 지도자분들이 좀 개념도 좀 접하고 실제 현장에서도 이렇게 실습이라든가 체험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교육 과정들을 한번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열면 돈 내고 들으실 분들이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교육 내용인데 예. 없을 것 같긴 생각보다 한데. 뭐 당장 눈앞에 우리 아이의 야구 실력이 발전하고 성장한다 뭐 이런 부분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길게 내다본다라면은 정말로 이것이 우리 아이가 정말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참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도 이제 그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며 또 부모님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고 좀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코칭 언어 관련된 건데 코치님들 지도자분들 그래도 뭐 이런 조합 활동하면서 만나보면서 참 열정도 많으시고 굉장히 순수하시고 한데 그게 이제 표출되는 이제 방식이 이제 좀 과거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갖고 있는 것들이 정말 선수들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코치님들도 많이 느끼시고 뭐 저 역시도 많이 느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코칭 언어들을 이것도 사실은 야구 기술만큼이나 어느 정도 학습과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루는 과정들을 저 개인적으로 코치님들이랑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된 거는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또 뭐 작년에 했듯이 영상 컨텐츠 제작하는 일들은 계속 꾸준하게 뭐 아마추어 감독님이든 프로팀 코치님들이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뭐 코치, 트레이너, 뭐 영양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공급하는 역할들을 할 거고요. 영상도 보면은 아직까지 저희가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올라온 영상 하나하나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이게 일종의 그 야구 관련된 야구의 코칭이나 또 아이들의 어떤 멘탈이든 뭐 야구 외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아카이브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게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축적되면은 뭐 검색을 해서 아니면 쭉 주제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가 좀 정리를 해놓으면은 어디서든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뭐 학교에서 이렇게 우리 야구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틀어주면서 아이들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뭐 날들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날들을 위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꾸준히 많은 교육용 영상들을 계속 쌓아 올라가겠다. 그게 이제 올해 또 사업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얼추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뭐 격월간 우리 야구는 뭐 계속 나가게 될 거고, 그 격월간 우리 야구가 뭐 저희가 한 1000부 정도 이렇게 찍어서 뭐 조합원분들 뭐 그리고 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 반향이 좀 있어서 그렇죠. 예. 예. 그래도 뭐 10개 구단 프로야구 팀에도 다 들어가고 있고요. 예. 사실 학교 야구부 초중고 리틀 팀에 일정 기간 두세 동안 분씩 좀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보내고 싶은 마음이 글을 들다가도 이제 여력이 잘 없어요 저희가.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으면은 전국의 초중고 리틀 야구부 뭐 숫자로 다 따지면 한 몇백 개 정도 될 텐데 거기에 한 두세 부씩 뭐 지도자분들이나 선수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돌려볼 수 있게 한 두세 부씩 보내려고 생각을 해도 일단 뭐 기본적인 부수를 한 1,500부에서 한 2,000부 정도 더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발송하는 거 택배로 발송한다 생각했을 때 그 비용이 한번 이제 제작하고 이렇게 할 때 비용이 뭐 현재 상황에서는 한 몇백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현재로서는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게 우리 야구 격월간 우리 야구가 우리 야구 협동조합에 요즘 이제 얼굴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표지도 이제 우리 야구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기에는 내용도 굉장히 알차고 부모님들이나 선수들이 보기엔 읽을 거리도 좀 적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2021년도에는 실현됐으면 좋겠다. 뭐 현재 이제 수준은 뭐 관심 있는 사람 또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는 걸로 끝나고 있는데 이게 좀 주변에도 많이 홍보하고 추천하고 권유해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2021년이 됐으면 좋겠다. 소박한 어떤 희망이자 바람입니다. 예. 광고주 좀 많이 좀 물어주세요. 사실 뭐 광고 효과라기보다는 저는 저희 책 이렇게 보면은 중간중간에 광고들도 좀 나오고 또 한 페이지에 여러 개 업체들 주로 이제 트레이닝 센터나 레슨장 이런 쪽에서 이제 광고를 냈는데 광고 효과를 보고 이제 광고를 냈다라기보다는 우리야구 협동조합의 취지나 격월간 우리야구에 대한 어떤 공감 여기에 따른 이제 후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분들 덕분에 아직까지 책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처음 책 내면서도 이거 한 1년에 이게 책 낸 비용만 해도 한 2-3천만 원 되니까 과연 언제까지 낼 수 있을까 했는데 어쨌든 1년이 됐고 그 다음에 올해 뭐 내년 이렇게 봤을 때도 그래도 좀 꾸준히 책을 좀 꾸준히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그러기 위해서라도 올해도 좀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네. 이제 끝으로 저희가 뭐 조합의 모토가 필요하지만 없는 것들을 이제 채워 나간다잖아요. 그래서 물론 조합 자체적으로 그걸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활동을 하는 또 외부의 또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를테면 최근에 뭐 야구 공작소 젊은 친구들이 KBO 박스 스코어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마 많이들 모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산화가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다고 아마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82년부터 이제 그 네이버나 뭐 다음 같은 포털에서 경기를 중계하기 전에 기록들이 의외로 로 데이터들을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전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야구를 보다가 어떤 특이한 어떤 상황이 나왔어. 옛날에 이런 일들이 또 있었을까? 지금은 그걸 뒤져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하는 친구들에게 저희가 얼마 전에 일정 금의 후원금을 예. 또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아마 뭐 아마야구에 대단하죠. 관심 예. 있는 뭐 모르는 분들이 분들이라면 없죠. 누구나 다 아실. 특히 부모님들하고 오늘부터 선수들은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제대를 해가지고 다시 벌써 이제 제대했네요. 오늘부터 아마 예. 오늘부터 아마야구 활동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올해 또 아마 꾸준하게 경기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줄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그런 친구들도 귀하잖아요. 예, 사실 뭐 지난 몇 년 동안 고등학생 시절부터 물론 뭐 본인이 야구가 좋아서 한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거를 보면서 기쁨을 얻었고 즐거움을 얻었고 예, 했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저희가 그 조합 이전 카페 시절에도 그 친구 이름이 서태웅입니다. 서태웅 씨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학 진학 자료집도 냈었고 했는데 올해는 시즌이 벌어지는 동안에 조합에서 좀 정기적으로 활동을 좀 후원해주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뭐 나중에 카드뉴스 같은 거 나오면 저희 조합 후원이라는 마크도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 예, 이렇듯이 저희가 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런 활동을 하는 친구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도와주시는 게 그런 뭐 아마추어 야구 저변을 좀 이렇게 함께 도와주시는 일이기도 하니까 예, 많은 도움 올해도 좀 부탁드리고요. 예, 이 영상을 찍은 목적도 사실은 작년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뭐 올해도 한 번 더 이렇게 지속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좀 지난 사업과 뭐 올해 할 일들을 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도 좀 저희 하는 활동의 조합 뭐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당연히 이 조합의 어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개발해 나가고 해야 되겠지만 일단 초창기에는 좀 이렇게 조합 회원분들의 뭐 연회비랄까 월회비 작은 금액이라도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예. 예, 아무튼 올해 2021년도 지속 가능한 우리하고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을 할 것이고요. 뭐 바람이 있다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고민하고 실행하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가급적이면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대면해서 오프라인에서 같이 좀 해나갈 수 있을 그런 이제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올해 가장 큰 그 소원이죠. 부모님들 만나서 함께 아이들 야구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마음 편하게 서로를 열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예, 그럼 이상으로 뭐 지난 2020년도 뭐 저희가 했던 활동에 대한 리뷰 그리고 올해 저희가 할 일들에 대한 어떤 간단한 안내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뭐 쉽지 않은 야구 하는 선수들이나 지도자분들 부모님들 모두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모두 건강하게 무탈하게 올 한 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